안녕하세요. 조승연의 머니세븐입니다. 머니세븐 시간에서는 미국 기술주 시장을 이끄는 M7 빅테크 기업들과 이 뒤를 바짝 추격하는 루키 종목 W7 종목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놀라울 정도로 미증시 상승을 이끄는 7대장을 의미하고요. W7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원더7으로서 W7을 추격하는 루키 종목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M7 종목들의 이슈와 이 뒤를 바짝 쫓는 W7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M7 종목의 이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애플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호재를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애플이 글로벌 태블릿 시장에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5,700만 대의 태블릿을 출하해서 시장 점유율 38.6%를 기록을 했는데요. 2위인 삼성전자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출하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딥시크와의 협력 소식입니다.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중국에서는 규제 문제로 출시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애플이 딥시크를 아이폰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하게 된다면요, 중국 시장에서 애플이 다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악재도 있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가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 문제로 반독점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사가 본격화되게 된다면 앱스토어 매출 감소 가능성이 커지고요. 이미 중국에서는 아이폰 판매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요, 영국 정부가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사용자 데이터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고객 정보 보호가 최우선이라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만약 영국이 강하게 압박하게 된다면 애플은 영국에서 아이클라우드 암호화 서비스를 철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의 애플의 주가 추이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규제와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이슈로 주가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AI 기술 도입과 그리고 서비스 부분 성장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플의 AI 전략과 시장의 흐름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플의 대항마는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AI 하면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떠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이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최근 스노우플레이크는 딥시크의 AI 모델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기존 AI 모델을 학습하고 실행하려면 방대한 컴퓨팅 파워와 비용이 필요하지만 딥시크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강력한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스노우플레이크의 코텍스 AI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이렇게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올해 들어서 스노우플레이크 주가는 19% 상승하면서 AI 기대감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CEO 교체와 실적 부진으로 한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적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알파벳이 스노우플레이크 지분을 매각하면서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AI 시장 확대와 그리고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증가로 긍정적인 전망도 우세합니다. 다만 성장주의 특성상 실적 발표 시즌에는 주가가 좀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주셔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의 성장성은 여전히 주목할 만합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칠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양자 컴퓨팅이 5년 안에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AI가 발전할수록 양자 컴퓨팅도 핵심 기술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우세한데요. 하지만 최근 딥시크가 저비용 AI 모델을 선보이면서 AI 경쟁이 훨씬 치열해지고 있죠.
이에 대해서 사틸라 나데아 CEO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 AI 모델까지 도입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AI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AI 경쟁 심화 그리고 기술 혁신 속도에 따라서 주가 변동폭이 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AI와 클라우드 그리고 양자 컴퓨팅까지 연결되는 기술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19년간 배당금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고, 현재는 0.8%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I 성장주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매력이 강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변동성은 아직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기업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델 테크놀로지스가 요즘 AI 시장에서 조용한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델의 사업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PC와 노트북 사업, 그리고 또 하나가 서버와 데이터 센터 사업인데요. 최근 PC 시장은 성장 정체인 반면에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델의 PC 매출은 지난해보다 1% 줄었지만 서버와 데이터 센터 부분은 무려 34%나 오름세 보였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매출은 무려 58%나 뛰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I 시대가 오면서 기업들이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서버를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 구도도 살펴봐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는 자체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면서 직접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델은요, AI 서버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의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한다면 델은 클라우드를 위한 기반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델의 역할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델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현재 델의 주가 수익 비율은 11배 수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30배 이상, 이런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델이 저평가된 상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AI 서버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그리고 배당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델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앞으로도 이 흐름을 제가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M7 세 번째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구글이 AI 기술 발전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호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구글이 AI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는데요. 구글의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2.0이 환각률 0.7%를 기록하면서 AI의 정확도가 역대급으로 높아졌습니다. AI가 실수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면서 법률이나 의료 같은 전문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더 활발해질 전망인데요. 앞으로도 AI 관련 매출이 구글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클라우드 사업이 기대보다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30% 늘었지만 지난 분기보다는 35% 낮은 성장률입니다. 월가 예상치에도 못 미친 실적이고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면서 구글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글이 올해 AI 인프라에 7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AI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겠지만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거 돈을 많이 너무 투자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구글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AI 기술 발전과 또 광고 매출 증가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앞으로 클라우드 사업이 얼마나 회복이 될지,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가 구글 주가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구글이 가장 앞서고들 있다고 하죠. 그런데 말이죠. AI 인프라와 기업용 AI 시장에서는 IBM이 만만치 않은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글이 검색과 광고 중심의 AI라면 IBM은 기업용 AI와 클라우드에 특화된 서비스인데요. 특히 왓슨X라는 AI 플랫폼으로 기업 고객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최근 발표된 IBM의 2024년 4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요. 예상보다 높은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AI와 클라우드 관련 계약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당 수익률은 4.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RBC 캐피털 마켓은 IBM의 목표 주가를 276달러에서 29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매수 의견도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구글은 AI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쏟으면서 최근 클라우드 매출 둔화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죠. IBM은 반대로 기업용 AI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빠른 성장과 기술 혁신을 원한다면 구글이 적합하겠지만 안정적인 배당과 그리고 기업용 AI 시장 확대를 기대한다면 IBM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을 각각 세 가지씩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애플과 스노우플레이크 AI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델 테크놀로지스 클라우드와 AI 서버 시장에서 그리고 구글과 IBM AI 기술력과 기업용 AI 솔루션에서 맞대결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M7 종목 최근 아마존의 이슈 짚어볼까요? 아마존의 지난 4분기 실적이 6일 발표되었는데요. 총 매출 1,877억 9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보다 살짝 높았고 순이익은 200억 달러로 전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달러 86센트로 예상치를 가뿐히 뛰어넘었는데요. 그런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올해 1분기 전망이 시장의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인데요. 아마존이 올해 발표한 1분기 매출 예상치는 1,510억에서 1,555억 달러 사이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았고 성장률도 상장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기록될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환율의 영향까지 겹친 건데요. 아마존은 환율 때문에 매출이 21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광고 매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은 2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 성장률인데요.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31%, 그리고 구글이 30%인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존이 올해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앤디 제시 CEO는 AI는 클라우드 이후의 최대 기회라고 강조했고 자체 AI 모델인 노바와 그리고 트레이니움 칩도 개발 중인데요. 결국 AI와 클라우드 투자 효과가 언제부터 반영될지가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AI와 클라우드 성장이 본격화되면 주가 반등 가능성이 높겠지만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환율과 아마존 웹서비스 성장 둔화 등으로 변동성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하면 아마존이지만 최근 브로드컴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강력한 경쟁자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기업의 비용 절감과 그리고 보안 강화를 위해서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브로드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기업들이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특히 VM웨어를 61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기업용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시장 공략에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자체 AI 칩을 개발 중인 반면에 브로드컴은 맞춤형 AI 반도체를 공급하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매력적인 투자처일까요? 안정적인 매출 전략, 그리고 AI 열풍 속에서 수혜주, 그리고 배당까지 지급하는 반도체 클라우드 기업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가 퍼블릭 클라우드 1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브로드컴은 AI 반도체와 그리고 기업용 클라우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브로드컴이 판을 흔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M7 종목 테슬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 부진을 겪고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할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이 전년 동기 11.5%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최대 경쟁사 비아디는 47.5% 증가했는데요. 그리고 독일 시장에서도 59.5% 감소하는 등 유럽 시장에서도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가의 일부 애널리스트는 2주에서 3주 내에 반등이 예상된다는 낙관론과 이와 반대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보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을 먼저 살펴보자면요. AI와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으로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의 혁신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언급한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라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있고요. 하지만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 감소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 머스크의 정치적인 논란이 브랜드의 이미지에 미칠 영향도 있고요. 테슬라는 여전히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지만 최근에 경쟁사의 성장들, 그리고 판매 부진, 그리고 정치적인 논란으로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와 자율주행 등 미래 성장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확대하면서 로봇 산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미 공장과 물류 창고에서 로봇 자동화를 이끄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테라다인인데요. 테슬라는 로봇으로 사람을 대체하려고 한다면 테라다인은 로봇과 사람이 협력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또 하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테라다인은 이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로봇을 공급하면서 매출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 시장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즉, 테슬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테라다인은 이미 현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인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살펴봐야겠죠. 로봇과 자동화 시장이 커지는 만큼요, 테라다인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여기에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AI와 자동화 기술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당도 지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도 안정적이라는 점도 매력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지만 로보틱스 부분 매출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산업 자동화 트렌드가 계속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는 딥시크 여파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전문가들이 딥시크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국에 엔비디아 주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12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딥시크 쇼크가 이제 잠잠해진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AI에 막대한 투자를 예고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가 AI 대규모 투자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들 기업은 모두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입니다. 결국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GPU가 필요한데요. 엔비디아 칩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딥시크 같은 돌발 이슈, 그리고 AI 관련 정부 규제 등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강세론이 우세한데요. AI 시장이 2030년까지 1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가능성으로 예정되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반도체 시장 80%라는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세대 AI 칩인 블랙엘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용 서버에도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상승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 AI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여전히 강력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AI 반도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엔비디아죠. 하지만 최근 AI 반도체 시장에서 AMD의 성장세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4분기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처음으로 인텔을 앞질렀습니다. 이 변화는 AI 반도체 시장이 CPU 중심에서 GPU로 이동하면서 가속화된 결과인데요. AMD는 인스팅트 MI300 시리즈를 통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메타,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들이 AMD에 AI GPU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급망이 강점으로 작용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발표된 AMD의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리사수 CEO는 AI 반도체 시장이 수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AI 시장 자체가 계속 확대될 예정인 만큼 AMD의 점유율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JP 모건 등 주요 투자 기관들은 AMD의 점유율 확대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반도체 시장에서 AMD의 행보를 제가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타가 요즘 주식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2월 9일 기준으로 주가가 12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요, 메타의 성장세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투자에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인데요. 메타는 지난달 AI 인프라에 600억에서 6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급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는 AI 투자가 메타의 광고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AI를 활용해서 광고 타겟팅을 최적화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건데요. 그리고 딥시크발 AI 충격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지난달 딥시크의 파격적인 AI 모델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는 17%, 마이크로소프트는 9%, 그리고 알파벳은 6%등 빅테크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유는 바로 오픈소스 AI 전략 때문입니다. 메타는 처음부터 AI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구축해왔고 딥시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메타의 경쟁력이 재조명된 건데요. 월가의 분위기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도이체방크는 메타의 목표 주가를 800달러로 상향했고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765달러로 올려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메타가 AI를 활용해서 가장 직접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의 AI 전략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AI 시장에서 또 하나의 강자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메타가 광고 기반 AI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면 팔란티어는 정부와 기업 대상 AI 데이터 분석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어느 쪽이 더 유망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기업은 AI 활용 방식부터 다릅니다. 메타는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대형 금융사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팔란티어는 경기 변동에도 강합니다. 정부와 국방 계약이 많기 때문에 시장 침체가 와도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한 건데요. 실적도 확인해 볼까요? 팔란티어는 작년 연매출이 2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와 4억 8천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요. 반면에 메타는 AI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규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결국 AI 패권 경쟁이 단순한 광고 시장이 아니라 AI 데이터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건데요. 그럼 투자자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메타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팔란티어의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메타가 광고 시장을 넘어설 돌파구를 찾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팔란티어 같은 AI 데이터 분석 기업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요. 월가에서는 팔란티어가 2030년 시총 1조 달러로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당분간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타가 지금 당장 강한 거는 맞지만, AI 데이터 분석이라는 더 큰 시장을 선점할 이제 팔란티어의 미래 성장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패권 경쟁 속에서 팔란티어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 있을지 계속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이 각각의 기술 혁신으로 경쟁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애플과 스노우플레이크 AI 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델 테크놀로지스 클라우드와 AI 서버 시장에서, 구글과 IBM AI 기술력과 기업용 AI 솔루션에서 맞대결하고 있고요. 아마존과 브로드컴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네트워크 패권에서, 그리고 테슬라와 테라다인 전기차와 산업 자동화에서,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 AI 반도체 시장의 치열한 이강 구도로, 그리고 메타와 팔란티어 AI 광고 그리고 AI 데이터 분석 패권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술주 시장은요, AI 투자 확대와 기업들의 전략 확대가 핵심 포인트로 떠올랐는데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의 빅테크 4개사가 올해 AI 데이터 분석 테마에서 3,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I 패권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졌는데요. AI 시장이 이제는 단순한 기술력의 경쟁을 넘어서서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성 확보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즌입니다. 앞으로도 조승연의 머니세븐에서 면밀하게 분석해 드릴 건데요. 머니세븐 시장에서는 M7과 W7을 통해서 기술주 시장의 변화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M7은 놀라울 정도로 미증시 상승을 이끄는 7대장을 의미하고요. W7은 제가 만든 용어로서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시장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투자 인사이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